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준영, 승리계 카톡방의 구성원이었던 가수 최종훈 씨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밤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네, 이른바 경찰총장이라 거론돼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모 총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죠. 최종훈 씨가 해당 카톡방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이제 뒤늦게 시인을 하고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포 그리고 음주운전 무마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승리, 정준영 등과 함께 FT 아일랜드 최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혐의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불법 촬영 혐의, 또 하나는 경찰들을 통한 음주운전 무마 유착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과의 유착 관계와 관련돼서는 예. 당시 이 연예인 최종훈이라는 이 연예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대표라든지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당시 시점에서 최종훈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 등을 받은 점 등을 살피면 무턱대고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경찰총장으로 됐었죠. 누구냐 말이 많았는데 윤모 총경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수 승리 등과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하고 또 여기에 강남 술집에 뒤를 봐줬다라는 게 좀 드러나면서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자,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계좌 추적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알려져 있는지. 윤모 총경 같은 경우에 강남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예. 생활안전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성매매 업소라든지 유흥업소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요. 예. 당시 이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유흥업소로 운영을 해서 네. 세금 등의 여러 가지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윤모 총경이 해당 업소의 뒤를 돌보아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버닝썬 사태를 통해서 점점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예. 윤모 총경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업소 연예 권력과 수사 권력관의 유착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해준 담당 현직 경찰관은 입건이 됐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았던 전직 경찰관은 구속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경찰과 유착 관련된 수사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경찰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경찰서는 인근 해당 관할 지역의 인근 주민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2천만 원을 해당 업소를 돌보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또 해당 경찰들과 이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연예 권력과 수사 권력 간의 연계선상에서 단초로 삼아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번만큼은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원칙적으로 우리 법제상 수사권은 검찰에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수사 보조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미비하거나 예. 완전치 못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버닝썬 사태가 지금 국가 정책과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검찰에서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권 자체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쯤 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톡방에서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배우 차태현 씨 그리고 개그맨 김준호 씨가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평소 이제 차태현 씨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비판이 거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차태현 씨가 이제 김준호 씨 등과 함께 외국에서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서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예. 내기라는 것이 단순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에는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지만 예. 수백만 원이 오가고 수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러한 내기 골프를 했다면 이것은 도박죄, 특히 상습 도박죄에 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아하. 배우 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만 예. 서민적인 느낌으로 우리들한테 친근한 배우입니다. 이런 배우조차도 이렇게 상당한 금원을 건 내기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사람 모두 일단 방송 하차를 발표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또 상황이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자면요. 지금 뭐 이슈가 덮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고 장자연 씨 사건과 문건을 직접 문격했다는 배우 윤지호 씨인데요. 자, 단순 자살이 아니다. 공소시효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좀 알려졌습니까? 그 고 장자연 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고 장자연 씨가 단순히 성상납 가담자에 불과하다라고 파악을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고 장자연 씨가 실질적인 성폭력 피해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경우에는 성폭력법 같은 경우에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예. 공소시효가 적어도 15년, 길게는 25년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직접 진상 규명을 촉구를 했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발언도 있었고 또 조사를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부실 수사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수사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리적으로 이 장자연 씨 사건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가능한 겁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수사 과정에서 과연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죄명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가 자신은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불법 촬영 혐의도 또 추가가 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마약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검찰이 이제 지난해 12월 이후에 석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서 다시 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석 달 만에 이렇게 좀 시간차를 두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뭐 검찰에서 사법농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지금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 같이 조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해오면서 그 인수 합병 과정에서 분식 회계 과정에서 그 삼성그룹 내부에 실질적인 관여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결국 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건 이재용 부회장일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좀 부풀려서 경영권 승계 전략을 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정확히 어떤 부분이 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궁금을 하고요. 또 대법원 판결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그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예. 지배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를 분식 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관여를 하게 됐고 그 관여 과정에서 그 이전에 그 박근혜 등에 의해 제3자 뇌물 공여를 했다.
라는 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전말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선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승리 정준영 단톡방 사건부터 장자연 사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참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